시장은 온통 금리 인하 이야기입니다. 연준 그리고 한은 우리도 역시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난주 내내 좀 같이 짚어드렸는데요. 이번 유리나캐스터의 첫 질문도 역시나 여기서 좀 꼽혔네요. 보니까 한국은행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1.42%를 기록하면서 우리 기준금리보다 0.3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에 역전이 벌어졌다. 기존에는 원래 장기가 더 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아닌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왜 발생한 이제 건가요? 보통은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높고요. 네. 이제 뭐 역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말이 좀 길어지니까 길어지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 장기 금리든 단기 금리든 그냥 시중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금리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장기 금리가 지금 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지금보다 금리가 떨어질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현재 단기 금리라고 하면 이 뉴스에서 나온 단기 금리는 지금 기준 금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1.75%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3개월 후에 시중 금리가 네. 지금보다 빠질 걸로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한국은행한테 굉장히 좀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물가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은행이 또 그 기준금리를 좀 낮출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많이 낮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낮출 것이다. 근데 그 금리 차이가 보게 되면은 0.25% 한 번 낮출 때마다 0.2%씩 낮추잖아요. 보통 25bp라고 하는. 네네. 이제 그렇게 낮추는데 네.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0.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50 뭐 정도까지니까요. 두 번까지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제 이런 전망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런 예상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내 2번까지도 낮출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네. 바로 그 때문이다. 네. 김윤태 전문가님, 그러면 이미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 금리를 2번 내릴 거라는 걸 먼저 반영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좀 헷갈려요. 참 쉽게요. 금리라는 게 아직 네. 내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경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를. 자, 네네. 언제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 정책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하반기 동향이라서 지금 7월 금통위에서요. 예, 7월 3일 날 일단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7월 3일 날 하반기 나오는데, 네. 자, 상반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부가 2.5% 예상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2%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을 정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나눠주면 결국은 금리 역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금리 장단기 역전을 제가 쉽게 생각하면요. 자, 대출 금리하고 자, 은행 적은 금리라고 비교를 했어요. 즉, 대출 금리가 뭐냐면요. 장기로 보시면 되고요. 은행 소비, 우리가 적금할 때 금융 이자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자, 단기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나가는 금리, 은행 소가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자를 가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주고서 그 돈이 의자가 낮아지는 거래요. 반대로.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대출을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손해니까. 그래서 그걸 초회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결국은 특단의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특단의 조치를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실물적으로. 실물 네. 경기가.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흔히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경기 전망과도 아주 밀접하기 네. 때문에 7월에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경기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미중 간의 분쟁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느냐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현재요. 네. 타협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갈수록 오늘 같은 경우 또 악재가 뉴스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의 말고 추가로 나머지 5G 업체들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자, 그 얘기 뭐냐면요. 물론 전략입니다. G20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시진핑 대통령 보고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하고 오라 이거예요. 항공문서 들고 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오늘 시장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만큼의 사람들이 다 이 타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네. 미리 면역기구사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갔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요. 크게 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대비해서 지금 미국서도 자, 금융통 위원들이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처음에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상당 부분이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추가적인 서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그럼 미국이 가면요, 결국 전 세계가 주요 국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도 아마 그래서 사전적 조치도 아마 다음번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수령은 일단 G20에서 양국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스탠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금리 인하, 이것은 시장에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안에서의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것, 결국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그널이다. 좀 해석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소가 됐나요? 네, 시원하게 해소됐습니다.